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소폭 조정을 보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며 장중 6만 8천 달러를 다시금 뛰어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 이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4% 상승한 67,46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65% 하락한 2,470달러대, BNB가 0.07% 하락, 솔라나가 0.31% 하락, XRP가 1.52% 하락한 0.5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9%,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다가오는 11월 이루어질 이 초미의 이벤트이죠. 미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라며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브렌트 마이어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연기한다라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과거 대선에서는 이런 경험이 훨씬 적었는데 이번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늦게 들어왔고 트럼프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브렌트가 이러한 언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브렌트 마이어가 언급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축소는 이번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간의 치열한 접전으로 인해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세제 및 규제 변화가 예상되기에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이 트럼프는 법인세를 15%로 인하하고 사회보장세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과감한 세제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공약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해리스의 경우는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 내용만 보면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이 다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리스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로 대기업들이 저세율 덕분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로잡아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해리스와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 세제 감면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기업들은 세금을 절감한 자금을 투자로 돌릴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이 해리스가 당선이 되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로 인해서 브렌트 마이어의 경우는 대선이 마무리된다라면 이러한 기업들의 우려가 해소되어 고용과 투자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이 브렌트 마이어의 언급 측면에서 보자면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와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 미 대선 당일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미 대선 당일 1억 원 찍는다 사상 최고치 전망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11월 5일에 사상 최고가 7만 3천 달러 한화약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은 비트코인 파생 상품과 거래량 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예측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제프
캔드릭은 우리는 이를 비트코인 거래량 수준과 인기 있는 행사 가격을 사용해 선거 후 가격 변동을 예측한다. 이 선거 당일 비트코인 가격은 약 7만 3천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또한 캔드릭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옵션 손익 분기점이 약 4%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후 며칠 동안 총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며 공화당이 의회를 휩쓸면 연말 비트코인 목표가는 12만 5천 달러 약 1억 7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의 경우는 3년 만에 378%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증가를 일으키며 채굴 비용의 증가는 곧 비트코인의 가격 증가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규모 채굴 기업들의 진입으로 채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 채굴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미국 대선이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 자산시장은 올랐다 하면 악재가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역시나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우세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향후 저금리와 통화 확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야 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죠. 이런 영향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 흐름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은 무조건 주식이 된 코인이든 다 오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특히나 일관성 있는 지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라.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비트코인으로 실제 결제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지지세를 넓혔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크립토에 대해서 마지못해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스탠스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와 AI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투자자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규제적인 관점, 이 시장을 규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인데요. SEC 역시 지금껏 크립토 진영을 강압적으로 대했던 근거가 바로 투자자 보호였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프로젝트들의 합의금을 뜯어냈죠. 다만 이 크립토에 대한 불신, 알트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주류 시장으로의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대선 시스템은 대한민국과는 좀 다르죠. 아무리 미 대선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선거인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어떻게 선거인단이 뽑히고 경합주에서 그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을 것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 대선 한번 충분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시간은 79일하고 16시간 정도 지났는데 현재 79일 동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언제였나요? 지난 2024년 8월 7일 날 봇을 처음 생성했습니다. 2,500불. 그때 당시 첫 투자금이 2,500불, 하나 약 3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4일 전 10월 24일 날 21일 날 이제 1,658달러의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여서 현재 실제 투자금은 2,500불에서 4,100불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리드 프로핏은 4일 동안 40달러 0.96% 정도 수익 중이네요.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분들에게 5배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사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XRP 기간 판매도 증권 아니다. 항소 요지서 주장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지난 24일 제2회수 항소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할 항소 이유서를 통해 SEC
사건에서 항소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지난주 SEC가 지방법원에서 패배한 거의 모든 사항을 항소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인데 엘리노어 테레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이 같은 내용을 X의 공유 테렛에 따르면 리플은 자신들이 패소한 유일한 사안인 기관 대상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렛은 최근 마이애미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됐는데 알데로티는 지방법원에서 우리의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제2순회 법원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순회 법원이 SEC의 과도한 규제에 비판적임을 언급. 리플 측은 통계적으로 제2순회 법원에서의 판결을 번복할 확률은 10% 미만이다. 법원은 토레스 판사의 1심 판결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리플의 항소 요지서 제출 소식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대와 동시에 의문을 던집니다. 왜 이 시점에서 리플은 항소 요지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는 SEC의 집요한 태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당한 반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리플이 선택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요지서는 단순히 법적 논리의 나열이 아닌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진행하는 중요한 투쟁의 일환이라 이해를 해야 합니다. SEC는 그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규제의 이름으로 제재를 이어왔지만 실제로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명확한 기준을 결여한 채로 일관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EC는 리플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시장의 다른 프로젝트에는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과 규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리플의 항소가 이런 SEC의 불합리한 입장을 법적 폭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SEC는 리플 사건에서 단순한 규제의 범위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SEC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하기보다는 리플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일종의 본보기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혼란과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항소 요지서 제출은 단순히 방어적인 조치가 아니라 SEC의 규제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항소 요지서는 단순히 XRP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리플은 이를 통해 SEC의 과도한 규제와 일방적인 해석에 반대하며 암호화폐 산업에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겁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리플이 단순히 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보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리플의 승리가 아닌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 혁신을 막고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큽니다. 이런 관점에서 리플의 항소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SEC의 일방적인 규제 아래 암호화폐 산업의 희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리플이 승리를 한다라면 SEC의 자의적인 규제에 제동을 걸고 미국 크립토 마켓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텐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SEC와 리플사 간에 어떠한 소식이 나오게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타밍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해서 4포인트 상승했네요. 56포인트 기록하면서 네오트럴 이 중립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67,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세는 여전히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11월 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이 된다라고 해서 미 대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대략적인 흐름들은 충분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당선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뛰어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현재 우리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